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만의 TV 한동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토끼처럼 정말 계좌가 좀 빨리빨리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시장 자체는 충분히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 칼 갈고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바로 요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시기가 문제긴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박터질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이 사를 걸고 있는 사업은 바로 극자외선, 즉 EUV용 펠리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예전에도 뭐 GAA라는 것도 있고요.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핵심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자 포토 마스크 여기 이제 먼지가 붙지 않도록 씌우는 얇은 필름이에요. 근데 이 필름인데 우리가 포토 공정을 하게 될 때는 빛을 굉장히 좀 극자화선 파장을 막 쏘고 하기 때문에 좀 예전에 어떤 펠리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리콘 기반의 떤 유리가 되겠죠. 잘 녹아내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펠리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TSMC가 수율이 좋아서 삼성전자보다 앞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웨이퍼 위에 회로가 그려진 포토 마스크를 올리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빛을 쬐게 되면 이제 회로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포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불화르곤 노광 장비 대비해서 EUV 공정은 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좀 미세한 공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뭐 진공에서만 작동한다거나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너무 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 녹아내리는 또 마모가 좀 심하게 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ASML 있죠. ASML 뭐 세계 최고의 을 회사를 알려주겠습니다. 이 ASML이 미국의 이제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은 뭐 우리 산업 자동화 기계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ASML하고 또 반도체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이 바로 이제 이 펠리클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과율 90%짜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투과율이 왜 중요한지 또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쓰이학이라는 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생산하는 거죠. 즉 ASML과 테라다인 공동 개발해서 일본의 이 미쓰이학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부터 이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일부 공정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 3년 안에 20배로 증가할 증가시킬 그런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펠리클이 뭐냐? 그럼 펠리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토 공정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포토 공정인데요. 이 포토 공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긴 시간 그리고 원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원가를 차지하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돼요. 이제 이 포토 공정을 요약해 보면요. 이
HMDS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포토레지스트 하고, 이 웨이퍼, 그리고 이 물, 이게 이제 친하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좀 기름인가요? 하다 보니까 친하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안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HMDS를 도포를 하게 되면서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N2 가스를 사용해서 확산을 하고 강강제를 코팅하는 그런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강강입니다. 근데 강강제의 종류는 이제 뭐 포지티브 PR이 있고 뭐 네거티브 PR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쉽게 해서 우리가 볼록이냐 오목이냐 뭐 요 차이를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이 노출된 부분이 씻겨나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포지티브. 그리고 빛이 노출된 부분이 씻겨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빛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씻겨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뭐 네거티브 PR이다. 이렇게 종류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상 방식은 이렇게 두 개 남다. 그러니까 볼록이냐 오목이냐 우리가 판화를 할 때 뭐 볼록이냐 오목이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정이 이제 강강제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이제 웨이퍼를 바르게 이 웨이퍼 위에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바르게 되면요. 우리가 뭐 TV에 보시면은 뭐 판이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강강제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강제도 코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강액을 신너로 제거하게 되는데요. 요때 이 신너를 만드는 기업이 뭐 팁으로 본다라면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노광 공정이죠. 바로 빛을 이제 쪼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광원, 마스크 나오죠. 이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광원, 빛, 마스크, 렌즈, 웨이퍼 이게 이제 아래 위로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조금 삐뚤어지면 선이 휘어지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바로 이 포토 공정 중에서 이 마스크. 우리가 이제 마스크가 보통 5억에서 한 대당 1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두어 번 사용하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EUV 공정에서는. 그래서 보통 반도체 위에 이 펠리클을 씌워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빛이 약했기 때문에 일반 그 필름하면 뭐 비닐이겠죠. 필름 재질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극자외선 파장으로 가게 되면서 즉 EUV 공정으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녹아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리 재질, 실리콘 카바이드 재질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아시다시피 유리를 하다 보면 투과율이 중요해요. 빛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리 재질로 하다 보면 이 실리콘 재질로 하다 보면 투과율이 낮겠죠. 아무래도 그 필름에 비해서는요. 근데 업계에서 이걸 90% 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광이 끝나면요 구워요. 웨이퍼를 한 번 더 굽습니다. 그래서 강강의 표면을 평탄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제파를 줄이기 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노광 후 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제파라고 하는 것은 노광시 빛의 간섭에 의해서 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한 번 더 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한다고 합니다. 트랙에서 광광막의 일정 부분을 제거하게 되고요. 현상의 도포 후에 또 회전을 하게 되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현상액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패턴을 검사를 하게 되고 불량이 발견되면 다시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펠리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EUV 그 노광 장비의 내부예요. 여기 이제 아무래도 포토 마스크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는 한 대당 5억에서 10억인데 그걸 너무 빨리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필름입니다. 이런 이제 펠리클
뭐 필름은 아니고 이 실리콘 재질의 이 필름,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승자독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사용하겠죠. 특히 인텔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량이 딸리는 거죠. 충분한 시장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럼 그걸 만드는 기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SNS텍입니다. SNS텍이에요. 삼성전자가 이걸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1,100억 정도를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SNS텍에 66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SNS텍이라는 업체는 국내 유일의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이죠. 국내에서는 블랭크 마스크라는 걸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원래 이 블랭크 마스크로 하는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공정, 이 마스크 공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위에 그 펠리클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만들고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곧 양산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요, 단결정 실리콘 막 이 구조를 통해서 88% 정도의 투과율을 확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90%까지 성공했다라고, 투과율을 90%까지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그런 그 SNS텍의 그 펠리클이 되겠습니다. 근데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이 가장 그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되겠죠. 영업이익이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다운 사이클입니다. 다운 사이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펠리클이 여기에 가세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실적이 양호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올라온 것이 바로 그 펠리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이게 자꾸 양산이 늦어지니까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왔고, 또 반도체의 그런 산업 사이클상 다운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반도체 관련 업체들에 비해서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SNS텍이 이제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언젠가는 또 박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이에요. FS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업체는요, 반도체용 칠러라고 합니다. 칠러라고 하는데 그 칠러의 점유율이 무려 80%가 됩니다. 이 칠러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반도체 공정에서 이 과도한 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이걸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EUV 펠리클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에서는 80% 투과, 90%까지 뭐 투과율을 성공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1세대 EUV 펠리클을 2023년도 올해죠. 양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 파워, 하이 렌즈에 대응할 수 있는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2025년
양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FST 같은 경우는요, 업계 최초로 EUV 펠리클을 자동 마운트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장비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ST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조항구 사장 외에 핵심 인력으로요.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이 마스크하고 펠리클 분야를 연구를 했던 그런 인물들로 지금 현재 이 연구진을 포진시켜 놨다라는 또 장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좋은데 이 펠리클 개발에 삼성전자가 FST에는 430억 정도 투자했어요. SNS텍에는 660억, FST에는 430억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 급감을 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펠리클은 현재 매출을 갈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칠러라는 이 제품은 아무래도 다 반도체 자체가 다음 사이클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좀 곤두박질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국일제지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국일제지는 그것도 무슨 관련이냐? 국일제지의 자회사 중에 국일그래핀이 있습니다. 그 국일그래핀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이 그래핀을 통해서 이 펠리클을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큰 매력은 없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뭐 펠리클 외에 아까 봤던 그 신너 있다 그랬잖아요. 신너는 뭐 ENF 테크놀로지. 현상핵을 만드는 기업은 ENF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FST가 있는 거고요. FST는 여기 현상핵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없애는 건식이죠. 씻겨내라는 습식이 아니라 건식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PSK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PSK는 램리서치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글로벌 1위로서 4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마스크를 스트립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검사 장비가 있겠죠. FST, 이솔이라는 기업을 통해서요. EUV 공정용 마스크 리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작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FST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포토 레지스트, 포토 공정 관련된 종목, 뭐 포토 레지스트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후성이라는 기업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진 세미케어, 뭐 소재 업체로서는 뭐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알려드리는 것은 약간 장비 업체 위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철저하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런 기업들이 잘 가서 2023년도 복수의 한 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최대한 버티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